요즘에 사람들이 뜨고 있는 주식이라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은 온라인 이커머스, 뭐 재택근무 같은 거, 그래서 뭐 서버가 좋을 것 같아, 클라우드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넷플릭스 같은 거 OTT를 많이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세 개를 다 합쳐보면은 무슨 기업이 머리에 떠오르세요? 온라인 이커머스, 클라우드, OTT. 그쵸? 이것들을 합친 이 세 개의 강자, 이커머스, 클라우드, OTT. 세계 이커머스 1위 아마존, 세계 클라우드 1위 아마존, 세계 OTT 2위가 아마존입니다. 2위 또는 3위. 자, 그러면 이거 아마존이네?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아마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2주 정도 전에 들었거든요. 이게 막 심각해. 아마존 빠져라, 아마존 빠져라. 나도 아마존, 야, 많이 빠지면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아마존이 이래요. 리테일에서는 당연히 세계 1위고요. AWS 클라우드 당연히 세계 1위입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국을 제외하면은 세계 한 2, 3위권 되는 OTT예요. 유튜브도 뭐 제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테일 이커머스 중에서 아마존이, 킹마존이 차지하는 미국에서 비중이 50%. 이거 기업 분할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베이, 애플, 뭐 월마트 이런 거 물론 살아남는 게 대단하긴 한데 얘들은 말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거지 이거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20분, 30분 정도 얘기를 듣고 왜 아마존이 지금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하고 아마존의 전략이 무엇이길래 아마존이 꿈꾸는 세상이 무엇일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애플 같은 느낌이 약간 나는데 일단 아마존 하면은 당연히 이커머스니까 이커머스부터 보면은 어느 블로그에 나와 있던 건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오픈 마켓일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물건을 사다가 직접 주는 이마트 같은 곳일까요?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아마존은 굉장히 독특해요. 판매자들이 아마존 창고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그 뭐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직접 배송을 해줘요. 두 개가 합쳐 있어요. 오픈마켓인 거하고 이마트처럼 직접 배송해주는 게 합쳐 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는 곳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이거죠. 미칠 듯한 물류센터. 아마존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물류센터가 미쳤어요. 그 큰 미국에다가 물류센터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놨기 때문에 배송과 물류센터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데 1초당 처리되는 주문이 460건이다. 컨베이어 벨트로 포드가 생산 혁신을 이뤘다면은 베조스는 사람을 갈아서 물류 혁신을 이뤘다. 근데 물류 혁신을 이루긴 이뤘는데 이게 엄청 욕을 먹는 게 사람을 갈았다고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 사람이 찾는 거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PDA 같은 게 있어갖고 딱 보면 어디서 뭘 찾아야 되는데 당신이 이 물건을 20초 내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게 뜬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신이 20초 내로 이 물건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면 이 물건을 가져오는데 당신이 들어간 시간이 뭐 40 몇 초입니다. 이런 게 뜬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거나 하면은 저 스캐너 화면에 뭐 드드드드드 뜨겠죠. 진동을 보내고 늦었어 빨리 해 이렇게 뜬다. 그러고 이게 수치화가 되기 때문에 목표 시간 내 일정한 일을 완수하지 못하면 점수가 깎인답니다. 점수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뜬다는 거죠. 삐삐삐삐 하면서 뭐야 하고 보면 현재 목표 미달 상태이며 작업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내일 안 나오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뜬다는 거니까 이게 너무 많이 사람을 갈아놓는 게 아니냐 해서 욕을 많이 먹었고 직원을 지나치게 채찍질한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류센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마존이 그렇게 많이 투자한 게 로봇이죠. 이 욕을 하도 먹으니까 어떻게든 로봇으로 해보려고 키바 시스템 굉장히 큰 로봇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런 회사 사고 물류 로봇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아직도 잘 안 되죠. 자, 아마존의 덩치를 보여주는 걸 몇 개 말씀드리면은 물류센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전에는 택배를 딴 데 맡겼거든요. 택배 회사들이 있잖아요. UPS도 있고 이런데 페덱스 같은 택배 회사들 맡겼는데 자기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존이 택배를 직접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아마존이 택배를 직접 시작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바로 페덱스하고 UPS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이게 2년 정도 지난 현재 아마존 자체 택배가 UPS나 페덱스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연간 25억 개. 자기 거만 해도 UPS나 페덱스에 육박을 합니다. UPS나 페덱스가 미국 시장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는 업체인데 물론 이런 페덱스나 UPS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다 커버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데만 커버하기 때문에 범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겠지만은 지금 현재 아마존이 자랑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당일 배송으로 미국을 72%를 커버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야, 미국에서도 당일 배송이 돼요? 와, 당일 배송은 심한 거 아닌가? 그 땅덩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당일 배송이 쉽지 않은데 미국에서 당일 배송이 된다 그럽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72%. 물론 땅으로는 안 되는데 인구가 몰려 있으니까 요렇다고 합니다. 요 빨간색으로 쳐진 데에는 당일 배송이 가능하대요.
야, 진짜 어마어마한 물류센터를 만들었는데 저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물류센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건 2020년 얼마 전 뉴스입니다. 쓱닷컴이 요즘에 잘 나가니까 로젠 택배라고 우리나라 택배에서 큰 거 있어요. 3, 4천억 되는 건데 이거 지금 인수한다고 뛰어들고 있고, 쿠팡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쿠팡이 그렇게 손실나고 그렇게 적자 나는 게 뭐예요? 이거 전부 다 물류센터 만들고 여기에다 쿠팡맨 고용해서 월급 주다가 1조씩 날아가는 거잖아요. 공격적 투자 멈추지 않겠다. 이게 물류센터를 만드는 거니까 결국에는. 아마존처럼 물류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말을 하더라. 이게 결국 물류센터를 만든다는 건데, 아마존이 저렇게 이커머스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알겠지만은 클라우드 컴퓨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등이 아마존입니다. 40%. 압도적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뜨고 있는 거는 요렇게 각도가 올라가서 향후에 점점 올라가서 아마존을 역전 또는 압도적인 1, 2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40%의 시장 지배자는 아마존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지금 성장률이 1년에 30% 성장을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가. 그리고 하나씩 보여드리면, 일단 잠깐 빠르게 보여드리면은 아마존 프라임, OTT 같은 게 넷플릭스가 1등인 건 아시는데 유튜브를 빼고 중국을 빼면은 아마존 비디오가, 이건 좀 옛날 자료예요. 디즈니가 요즘 좀 커지고 애플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바뀌긴 했는데 2019년 초까지만 해도 아마존이 2등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존이 추구하고자 하는 아마존의 미래에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이 추구하는 미래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긴 이거예요. 아마존 프라임. 이게 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거냐? 아마존이 저렇게 많은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펼치거든요. 그 펼치는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원인, 결국엔 아마존 프라임을 사용하는 사람을 늘리겠다. 아마존 프라임이 뭐냐면은 아마존 제국의, 제가 보기엔 시즌권, 아마존 시즌권인데 이 시즌권을 많이 파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아마존이란 놀이동산은 그 놀이동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청룡열차도 갖다 놓고 괴물의 집도 갖다 놓고 공포의 집도 갖다 놓고 뭐 사자 호랑이도 갖다 놓고 온갖 것을 아마존 놀이동산에 넣은 다음에 시즌권을 사라, 이용권을 사라. 이 전략이 지금 정말 무지막지한데, 왜냐면 한 번 시즌권을 사면 벗어날 수 없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미 샀잖아. 들어가면은 그 안에 거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얘들이 투자하는 거에 제가 보기에 거의 모든 거의 가치 판단이 이 시즌권을 사람들이 몇 장을 팔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아마존이 자기네들 컨텐츠 만들 1,000억을 쓴다. 그럼 내가 1,000억을 했을 때 이 1,000억으로 얼마의 수익을 올릴까. 이것도 물론 계산하겠지만 내가 1,000억을 썼을 때 시즌권을 몇 명한테 더 팔 수 있을까. 이걸로 계산을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얘들이 이 시즌권을 팔기 위해서 아마존의 제국 안으로, 생태계 안으로 포섭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쓰는지. 자, 당연히 저 시즌권이라는 거를 사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이거죠. 무료 배송. 지금 미국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저 거대한 이커머스 업체한테서 저 시즌권을 사면은 배송이 무료입니다. 사실 저 배송 무료만으로 적자가 아닐까 싶은데, 게다가 지금 몇 개만 일단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면, 뉴욕 같은 데 있잖아요. 대도시에 있으면은, 야, 이게 얘네들 우리보다 더 심한데? 1시간 배달 서비스는 뭐냐? 프라임 나우. 2014년에부터 있긴 한데 1시간 배달 서비스도 있어? 있답니다. 무료가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이제 삼성 애널리스트 형이 만들어 놓은데 좀 이따 이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송의 2데이 쉬핑은 자 무료 제공. 이틀 걸리면. 당일 만약에 받으려면은 뭐 4만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 제공. 또 뭐 어디에 살면은 프라임 나오니까 2시간 배송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일단 이커머스 안에 들어오면은 쇼핑할 때 뭐 이런 건 당연하겠죠. 뭐 5% 리워드, 우리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 하듯이 무슨 리워드 많이 해주고, 당연히 뭐 이런 배송 같은 거를 이런저런 무료를 해주고, 자 이런 혜택을 제공을 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즌권을 많이 끊죠. 자 근데 이 시즌권을 끊고 나는 들어왔어. 그래서 사실은 청룡열차를 타려고 거기에 딱 들어왔는데, 청룡열차를 보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면은 옆에 뮤직 열차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아마존 뮤직이 세계 글로벌 3위, 우리가 스포티파이만 알고 있는데 글로벌 음원 시장의 1위는 물론 스포티파이예요. 2위는 애플 뮤직인데 만만치 않은 게 아마존 뮤직이에요. 웬만한 노래는 다 있어요. 최근에 나온 노래는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청룡 열차를 타러 들어왔는데 고개를 들려보니까 옆에 뮤직 열차가 있어요. 사실상 공짜입니다. 저 시즌권을 타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사실상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우리 한주기 형님이 말씀하신 스트리밍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 이 형의 레포트가 정말 잘 돼 있는데 가서 보세요. 아마존 저 시즌권을 끊으면은 스트리밍이 사실상 무료예요. 자 그럼 그거만 무료냐? 저걸 끊으면은 야 나는 청룡열차 쉬핑 무료, 배송 무료를 보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음악이 있어. 야 음악도 공짜네. 야 그 공짜잖아. 안 들을 수가 없잖아. 남들은 멜론 끊을 때 저거는 공짜인데 멜론만 한 게. 라고 옆에서 보면은 또 게임 좋아하는 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왔습니다. 자 트위치 프라임도 아마존이죠.
트위치 아마존이에요.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집이 있는데 이번엔 트위치 집이 있네? 잠깐만. 이게 게다가 트위치가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녹화 방송, 이걸 올리는 녹화 방송에서 최강자지만은 생방은 트위치가 최강자입니다. 전 세계 최강자고 스트리밍 점유율이 72%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생방송에서는 특히 게임 생방송에서는 꽉 잡고 있는 곳인데 그 옆줄 보니까 이번엔 트위치가 있어. 시즌권을 끊고 들어오니까. 아니 이게 내 시즌권으로 된다던데 안 탈 수 없잖아. 또 타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탈 거 요즘에 하나 더 만들어주고 있어요. 새로운 탈 것.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이게 지금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요 3개사 정도가 가장 큰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얘기했던 스트리밍. 바로바로 스트리밍에서 게임을 해주는 서비스를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분명히 나오겠죠. 그럼 또 다른 탈 게 옆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아마존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쓴 게 온라인 마켓 때문에 이커머스 때문에 사람들이 멤버십을 많이 끊고 시즌권을 끊고 들어왔는데 탈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존 OTT를 만드는데 프라임 비디오가 있거든요.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요런 게 있대요. 저도 껴보진 않았어요. 아마존 파이어 TV 스틱이라고 우리 TV 뒤에 보면은 USB 있잖아요. 거기다 이걸 꼽으면은 온갖 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마존 TV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TV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온답니다. 아마존 프라임 TV라는 데서 대부분의 컨텐츠를 시청 가능하다. 자, 이러면은 누가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을 따로따로 보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물론 각각의 추가를 하려면은 아마존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컨텐츠 말고 쟤들의 독자적인 컨텐츠를 보려면은 돈을 더 내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저걸 깔면은 OTT를 볼 수 있는 플랫폼. OTT라는 게 사실은 저 오버 더 톱 저런 어떤 기기가 없이 볼 수 있는 걸 OTT라 그러는데 아니 아마존이 뭘 만들어서 자기네 걸 꼽으면은 이런 OTT를 다 볼 수 있는 또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애드온 된 형태죠. 이게 말이 되느냐 싶은데 다른 이런 유튜브나 디즈니, 애플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워낙 막강한 저 시즌권을 끄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가 결국에는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강력한 OTT 플랫폼. 야, OTT도 플랫폼이 있냐? OTT를 다 놓은 OTT의 또 통합 플랫폼. 자, 이렇게 되니까 자기네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마존 OTT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은 자기들 아마존 파이어 TV를 통해서 애플 TV나 엑스박스나 아까 전에 디즈니 TV나 안드로이드 TV나 이런데 한 번에 광고를 내놓을 수 있게 연결을 해놨다. 즉 한마디로 나한테 광고를 주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OTT에 광고를 다 같이 뿌릴 수 있게 하는 플랫폼으로 할게. 이건 또 광고 시장의 플랫폼.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웃긴데 한마디로 모든 것에 판을 깔아놨어요. 너희들이 싫어하던 좋아하던 애플 TV도 볼 수 있고 뭐 무슨 CBS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시즌권을 끊고 들어오면은 너희들이 다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우리 시즌권을 사달라. 들어오면은 너희들 나갈 필요가 없어. 게다가 이 형님이 주장하신 것 중에 하나가 현금이 아마존이 당연히 디즈니나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회사 덩치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디즈니나 넷플릭스도 엄청나게 큰 회사는 맞긴 한데 아마존은 1000조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1조 달러가 넘는 글로벌 4대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비교가 안 돼서 돈으로 밉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요즘에 뭘 보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특히 스포츠 중계권은 아마존이 가지고 있어요. 실시간 스포츠 중계라는 거를 아마존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많이 나와요. EPL, 뭐 NBA, 메이저리그, US 오픈, ATP 테니스 중계권을 계속 사요. NFL까지. 계속 사면은 이거를 보고 싶으면 실시간 스포츠를 보고 싶으면은 우리 시즌권을 사서 들어오세요. 근데 이걸 통해서 만약에 들어오면은 사실은 스포츠만 보는 게 아니라 야 들어와 보니까 이것도 공짜. 이것도 공짜. 아 이건 무료 배송. 음악은 공짜. 야 그러면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거 하나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거를 굳이 싸게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돈을 거의 안 받다시피 하고 이걸 제공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사면은 나머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오는 미끼 상품처럼 아마존이 컨텐츠 사업에 뛰어든 이유 뻔하죠. 시즌권 팔려. 얼마 전에 뭐 7,200만 달러짜리 드라마를 제작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나오듯이 신규 가입자가 115만 명이 증가하면은 야 7,200만 달러 쓴다. 이걸로 돈을 벌건 안 벌건 상관없이 멤버십 가입자 115만 명이면은 한 명당 나누면 63달러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시즌권을 한 100달러에 팔았으니까 남는 거다. 7,200만 달러 콜. 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또 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까? 일단 시즌권 끊고 들어오면은 이거 공짜, 이거 공짜, 이거 사용할 수 있고 다 있으니까 들어오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를 해야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 전자상거래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20대 한대가 주력, 40대까지 주력인데 50대, 60대가 잘 안 들어와요. 야, 그럼 50대, 60대를 들어오게 유혹을 해야 되겠잖아. 이거 뭘로 해야 유혹이 될까요? 트로트?
아, 미스터 트롯. 아, 그러네. 야, 미스터 트롯 했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마존이 잘못한 것 같네요. 아, 그 미스터 트롯 시즌2를 그 아마존이 하는 걸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자, 미국을 대상으로 생각해보면 50대, 60대를 저 안으로 들어오려면 당연히 헬스케어겠죠. 아마존이 2018년에 온라인 약국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처방전을 받으면은 그 처방전 올리면은 약을 배송해주는 온라인 약국 필팩이란 데를 삽니다. 한 1조 원에 사요. 이거 왜 사겠어요? 이거 뻔하죠. 이거를 보고 들어오란 거잖아요. 우리의 시즌권을 이거를 보고 사달라는 거죠. 이게 아마존이 필팩을 인수한 순간에 재작년이지 2018년 뉴스긴 한데 미국 내 대형 의약품 유통기업들의 주가가 다 골로 갑니다. 10%씩 날라갔어요. 참고로 미국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전자상거래의 6배라고 합니다. 이건 물론 전체를 약뿐만 아니라 헬스나 케어에 관련된 건 전체는 6배고 약 시장만 해도 300조 규모예요. 얘네들은 워낙에 약이다 이런 데다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간 거죠. 게다가 이름도 바꿔 달았어요. 아마존이라는 브랜드를 요 필팩에다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2019년 뉴스인데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아 얘네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처방전이 있고 이게 있으면 지금 우리는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간단 말이야. 만약에 처방전을 이걸 사진을 찍거나 일로 받으면 톡으로 받거나 필팩인가 거기다가 올리면 아니면 사진만 찍어도 바로 연동이 되게 돼 있으면 우리 집으로 약이 배송이 오는 거잖아. 오, 처방전을 받으면은 약국에 갈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집에 가면은 약이 있어요. 당일 배송. 약만 오는 게 아니라 줄줄 오겠죠. 여기다가 뭐 설명서가. 이 약이 뭐가 잘못됐고 뭐고 약의 성분은 뭐고 빨간 거는 뭐고 주황색은 뭐고 네모나는 건 뭐고 뭐 3번에 한 번 먹고 이 약을 이후에 어쩌고 길게 뭐가 많이 달리겠죠. 설명도 많이 달리고 추가적인 뭐를 하고 싶으면은 1번, 추가적인 뭐를 원하지 않으면 2번, 영양제를 원하면 3번 뭐 이런 게 쭉쭉쭉쭉 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겠다는 거잖아. 이거를. 야, 만약에 이게 되면 약국에 물론 우리나라는 3층이 병원이면은 1층이 약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먹힐 것 같기도 한데 야, 이 약국이 되면은 내가 약국 가서 약사 누나한테 이 약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 없이 찍으면은 이 약에 대한 설명이 이만큼이 오고 집에 가면 약이 와 있고 내가 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 수 있고 추가적인 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으면은 야, 이거 경쟁이 왠지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시즌권 이거 만만치 않은데? 게다가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팔리잖아요. 우리가 흔히 웨어러블 기기를 건강을 위해서 많이 달고 있는데 손목에 달고 있는 거 있고 목에 달고 있는 거 있고 뭐 머리에 달고 있는 거 있고 특히 뭐 스마트폰 뭐 기어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발생을 하면은 뭐 약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게 좋습니다라는 게 오는데 당연히 그게 아마존 같은 데를 통해서 오겠죠. 그렇게 하고 생각을 예전에 아마존이 뭘 했나 봤더니 아마존이 이미 미국 50개 주에서 약국의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산 거죠. 확보했다는 게 아니라 약국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다 샀습니다. 50개 주라는 건 다 샀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미국 전체에서 약국 면허를 이미 받았고 그러면 온라인 약국 업체 인수를 완료했고 우리의 시즌권이 더 잘 팔리겠죠. 잘 팔리겠죠. 게다가 얘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 써보진 않았지만은 인공지능 비서 같은 거 있죠. 여기다 얘기해서 야 오늘 몸이 뻐걱지근한 것 같아. 야 우리 목 뒤가 아픈데 그럼 얘가 얘기하겠죠. 어머 고객님 이때는 A 약이 좋고요. 자 B 약도 좋은데 사람들은 75%의 확률로 A 약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약사 목소리가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뒷목이 뻐근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깐 시간 되시나요? 하면서 에?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고 뭐 10% 확률로 뭐 어떤 골병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고객님의 상황을 봤을 때는 A약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2시까지 A약 갈 테니까 하루에 3번씩 드세요. 뭐 이렇게 되면은 예 하면 이렇게 주문 오는 거잖아. 이게 뭐 원격 의료가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예 하면 주문이 왔어요. 이게 정말 될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지금 가장 무섭다, 영향력이 크다는 거는 가장 무섭다고 느끼는 기업이 60%가 아마존.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해요. 실제로. 결론은 뭐예요? 이거죠. 결국 아마존 프라임. 나의 시즌권을 사서 들어오란 거. 웰컴 아마존랜드. 웰컴 디즈니랜드, 뭐 웰컴 애플랜드 다들 그렇잖아요. 요즘에. 자신의 생태계로 들어와라. 한번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맛만 봐. 맛만 보면은 세상에 이게 없는 게 없어요.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했어.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해놨죠. 뭐가 더 필요하면 살게. 아마존 현금 죽입니다. 현금 부자기 때문에 네가 뭐가 더 필요하면 그거 사줄게. 네가 지금 들어와서 여기서 이 시즌권으로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들어오면은 적자겠죠. 당연히 요 하나에 이걸 팔면은.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기 때문에 이 수많은 것들을 다 하는 것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돈이죠. 그 자체가 광고고 그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나라도 예를 들면 100불짜리 사고 들어가고 여기서 얘들한테 주는 비용이 100불이 훨씬 더 들어. 적자야. 하지만은 얘가 아마존 와서 온라인 마켓에서 뭘 사? 그걸로 이미 퉁쳐진 거죠. 여기에서 광고를 한번 봐. 그럼 퉁쳐진 거죠. 트위치에서 뭐를 해? 갑자기 도네이션을 해. 어머 저 누나 이쁘다 하고 도네이션 10,000원을 보내요. 그럼 아마존이 그중에 10,000원 중에서 2,000원인가 받잖아.
어머, 야, 쟤 진짜 말 잘한다. 가입 누르면은 돈 가잖아요. 돈 가잖아. 아니, 뭘 하면 돈이 가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들어온 순간에 이 시즌권이 싸다고 생각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거기 안에 들어와서 돈을 쓰는 거예요. 적자여도 하는 거예요. 이 100달러짜리가 이걸로 돈을 남길 생각이 없어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의 가치가 얼마지? 이거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과대하게 적은 거긴 하지만은 얘가 만약에 거기 있는 모든 거를 다 이용을 한다. 음악 듣고 OTT 보고 무료 배송하고 트위치 뭐 하고 건강 뭐 하고 이것도 뭐 하고 하면은 이걸 다 합치면 가치가 784달러. 이건 굉장히 좀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적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적자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적자인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게 곧 무기고 그게 곧 경쟁력이고 그게 곧 광고고 그게 곧 돈인 거죠. 그런 거. 우리 제국에 들어와라. 자, 배송 공짜로 해줍니다. 자, 프라임 나우 식료품 당일 배송 해줘요. 자, 2일 무료 배송이고요. 당연히 리워드 같은 거 해주죠. 쇼핑은 여기서 하면 되고 식료품은 여기서 사면 되고요. 보고 싶은 거 자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이거 온갖 거 다 있어요. 니들이 선택을 하면 돼요. 게임 좋아하시죠?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음악 뭐 딴 거 들을 거 있냐? 이건 공짜예요. 딴 거 뭐 들으려고 그러면 돈 더 내야 되잖아. 애플 뮤직 뭐 아니면은 스포티파이 돈 더 내야 되잖아. 공짜예요. 자, 음원수 200만 개죠. 자, 클라우드 우리 거 쓰세요. 대충 줍니다. 뭐 몇백 기가 주겠죠. 세계 1위니까 대충 쓰세요. 자, 킨들 책 좋아하시는 분 자 가서 하시면 되고요. 몸 안 좋으신 분 자 우리 약도 보내드려요. 니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시즌권 사서 들어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그냥 온라인 쇼핑만으로 어떻게 1000조짜리 회사가 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시즌권을 끊고 들어오면은 이거를 다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적자죠. 적자. 당연히 시즌권 팔아서는 돈이 남을 리가 없죠. 저게 적자니까 야 100불 내고 들어가도 10만원 내고 들어가도 써보니까 당연히 남는 거니까 갱신율이 95.8%. 게다가 아마존 프라임 저 회원이 참고로 저 아직 아마존 주식 없습니다. 광고 PPL 아마존이 나한테 광고 PPL을 하면은 제가 춤을 추겠습니다. 자,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야 아마존이 나한테 광고나 PPL을 할 리가 없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작년에 2018년에 1억 명을 넘었다 그랬어요. 1억 명 이것만 해도 굉장히 1억 명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점 미쳐 돌아가더니 일주일에 유료 회원이 500만 명이 늘어납니다.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 저 2018년에 1억이었거든요. 2019년이 지나고 2020년에 1억 5천이 됐어요. 2년 만에 50%가 늘었어요. 이게 아마존 프라임 이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거 비싼 거예요. 한 달에 만 얼마. 1년이면 11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만원에서 14만원짜리 시즌권인데 1억 5천만 명이 끊었어요. 이거를 해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당연히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프라임 매출도 당연히 뭐 안 봐도 늘고 있고 저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나는 데다가 미국에서는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게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마켓의 점유율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온라인이 오프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앞서던 나라가 아니에요.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 매출이 더 컸어요. 위에 있는 파란색이. 근데 2018년, 2019년을 기준으로 드디어 미국도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넘어가는 때가 나오고 있어요.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게 2018년, 2019년이에요.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빨간색의 점유율이 50%에 가까운데 저 시즌권을 1억 5천만 명이 끊고 있으니 미쳐 돌아가는 거죠. 자, 저렇게 되면은 뭐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 당연히 땅 짚고 헤엄치는 광고 시장에서도 아마존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광고 매출 성장이 전년 대비 40%.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똑같은 광고라도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아마존 랜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수많은 것 중에 아무데나 광고를 올리면 되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예전에 아마존의 유명한 그래프 있죠. 아마존의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 아마존의 전략을 보여주는 그래프잖아요. 돈 필요 없다는 거죠.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이거만 생각있어요. 이거만. 이게 사실은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구독자에 가깝죠. 얘네 입장에서는. 시즌권을 끄는 구독자 수에 어떻게 보면 가깝죠. 자기네들을 이용한 숫자를 올리는 거에만 관심 있고 이거 적자를 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을 안 벌어요. 돈을. 이거를 늘리면은 나중에 이건 따라오는데 이게 사실 유명하잖아요. 돈을 거의 안 번다는 게.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이걸 늘리니까 사실 이 거대한 코끼리가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아마존이 한번 들어오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조금 늘었어요. 요즘에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이렇게 늘고 있으니까 이 플랫폼 시장의 플랫폼이 되겠다. OTT 시장의 플랫폼이 되겠다. 이커머스 시장의 플랫폼이 되겠다. 그걸 넘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전체 생태계를 가지겠다는 전략이 사실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많이 추구하는 전략이긴 한데 그중에서 가장 이쪽 전략으로 성공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기업이 아마존. 멋져 보입니까? 얘네 철학 같은 경우에 딱 한 단어가 있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 회사가 있다. 더 비싸게 팔려고 돈을 더 많이 벌려는 회사가 있고 더 적은 비용을 청구하려는 회사가 있다. 아마존 베조스 형이 한 말인데 결국 우리 돈 벌 생각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돈 벌 생각이 없고 무조건 짜란.
돈은 필요 없어요. 돈은 이게 늘면 어차피 들어오게 돼 있고 천조짜리 회사예요. 천조짜리다. 돈은 들어오게 돼 있고 어떻게 적자를 보건 뭐건 간에 여러분들을 아마존 랜드로 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죠. 티켓권 판다는 거예요. 아마존 랜드로 들어오시면은 이 많은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좋아 보이는 서비스가 있으면은 얘들은 이 티켓권을 팔 자신 있으면 살 겁니다. 나이 젊은 어린 예를 들면 10대가 필요하다 그래 10대가 좋아하는 뭐를 살 거예요. 사서 여기다 붙일 겁니다. 여기 하면은 이걸 붙일 거예요. 이게 아마존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번에 만약에 아마존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야 요즘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OTT 시대가 좋고 뭐 재택근무 많이 하고 서버가 늘어나고 뭐 이커머스 많이 이용한다면 그럼 나도 아마존을 사봐야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아니, 정도 빠지면 안 되냐, 양심적으로? 야, 이게 좀, 그렇잖아, 요거. 물론 요게 너무, 이게 커서 그렇고, 사실은 한 20% 빠졌다가 10% 올라간 거긴 한데, 아이, 야, 그래도, 야, 보잉은 이렇게 돼 있더만. 야, 이거는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좀, 솔직히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여기까지 놔야지. 양심이 있다면은, 야, 이건, 아씨, 뭐, 메리어트 여기더만, 보잉은 여기고, 이건, 물론 확대라면 좀 다릅니다. 확대라면은 그나마 이 최고점 대비하면 근데 최고점 대비하면 안 되잖아. 원래 주가가 여기였어요. 1900불, 2000불 하던 게 10%. 이게 뭐야? 그것도 다 돌아왔어. 아니 이거는 뭐 1월달, 2월달에 잠깐 올라가. 야, 여기서 요거 올라오는 게 어딨어?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역사적 최고점 근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야, 이 참 사람들이 참 약다라는 생각과 함께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잖아요. 이 킹마종 같은 경우는 주문이 폭증해서 직원을 신규 채용한답니다. 아까 전에 말한 메리어트는 직원의 3분의 2가 무급 휴가 갔어요. 메리어트는 3분의 1을 셔터를 내렸어. 안 될 것 같으니까 얘네는 똑같죠. 우리나라도 이커머스는 잘 되니까 얘네는 신규 채용이에요. 신규 채용 10만을. 원래 80만짜리 회사인가 그래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80만 명 일하고 있는데 너무 장사 잘 된다고 10만 명 신규 채용했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까도 봤지만은 골드 크로스, 그랜드 크로스가 미국에서 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전부 다 집안에만 박혀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주문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주문이 폭증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아마존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됐어요. 이게 나스닥이 이렇게 빠져 내려가는데 아마존은 따라서 빠져 내려가다가 홀로 이렇게 이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벌어진 상황이고 아마존이 그냥 온라인 이커머스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사실은 그거를 팔기 위해서 거기서 많은 제품을 팔고 거기서 많은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쌓아뒀고 거기에서 한번 들어가면은 사실상 벗어날 수 없는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데 제가 물어보니까 미국인들은 이미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인들은 제가 한 명 물어봤어요.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진짜냐? 이게 그랬대. 미국인들은 이미 빠져나갈 수가 없대. 이거 뭘 하려면은 다 여기이기 때문에 시즌권을 안 끊기도 정말 힘들고 끊으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시장 그 자체로 변화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되는 기업이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조금만 빠졌으면 산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뭐 안 빠지니까 와 참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회사가 꼭 나와주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